네, 반갑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NCS 건설안전관리 제2강 건설공사 특성 분석에 대하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능력 단위 18강의 중에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건설공사 특성 분석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 건설공사 특성 분석은 총 3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공사 특수성에 대한 분석과 두 번째, 안전관리 고려 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는 관련 공사 자료를 활용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참조로 건설사업 단계별 관련 법규에 대해서 제가 간략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플로차트를 보시면 건설사업은 첫 단계인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 그리고 컨트랙트, 인허가 및 조달 단계, 컨스트럭션, 시공 단계, 또한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 그리고 해체 단계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법들은 각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틈틈이 이 법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적색 글씨로 되어 있는 시공 단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하안전관리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소음, 폐기물관리법, 또한 현재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다양한 법들을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에서는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이전에는 기획 단계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관리법에 대해서도 최근에 법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에서는 DFS 설계 안정성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및 계약 조달 단계에서는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인데 여기에는 환평, 교평, 재해, 에너지, 전기, 토지 보상, 공간 정보,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률들을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건설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난 시간에도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을 근간으로 하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사 과정 중심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공 중에 목적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관부처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담당하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안전특별법은 국토교통부와 시설안전공단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 및 실시 설계에서 우리가 DFS 설계 안정성 검토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 단계에서 안전을 고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공사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종, 2종 시설물이나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20m 이내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 가축의 역량이 있는 공사, 또 건축물 건설 공사, 건설기계 중에서 천공기, 항타기, 항발기를 사용하는 공사, 또 가설 구조물 공사로서 높이 31m 이상 비계, 5m 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 터널 지보공,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 사전 안정성 검토를 하여야 되며
안전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설계자와 시공자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로 파트별로 나눠져 있으니 이 부분도 명심하여 보셔야 할 것입니다. 네, 참조 4번으로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된 법으로서 굴착공사 10m 이상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는 1995년 대구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 2014년 석촌의 지하차도에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지하 굴착공사에서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기에 공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20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m에서 20m 정도의 규모에서는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하여야 하고요. 20m 이상 굴착이나 도심지 터널 공사에서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조 5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이는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 제정이 논의되고 있고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상당히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를 좀 더 높인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습의 1장입니다. 건설공사의 특수성에 관한 분석에 대하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 여러 가지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제한된 실내 위주의 작업장 안에서 온도나 습도나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조절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조업에 비해서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야외 현장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다양한 공정과 계절과 작업 환경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전체 산업재해의 약 30% 정도가 건설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약 971명이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업은 약 50%에 해당하는 485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은 2018년 대비 116명 정도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전체 855명 중에서 건설업은 428명으로 이 또한 전체 사망자 대비 약 50%가 건설업에서 재해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120억 이상의 대규모 현장보다는 중소규모의 3억에서 120억 미만의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형태별로는 추락이 제일 많고 그리고 부딪힘, 끼임 등의 순서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상건설공사의 현황을 확인하기입니다. 대상건설공사의 현황은 공사 개요소와 위치도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요. 전체 공정표를 가지고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공정표에는 네트워크 공정표와 바차트 이러한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바차트 공정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공사 설계 도면 및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네 번째, 공사 현장 주변의 위험 요인에 대한 현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공사용 기계 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도 확인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 건설공사 특수성 분석하기의 두 번째입니다.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는 전체 안전관리 계획을 확인을 하여야 되겠고요. 전체 시공공정표를 토대로 안전점검 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선별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선별을 하여 위험성 평가에 대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부 안전관리 계획을 확인하여 집중 점검이 필요한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확인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한 인접시설 보호조치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가설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확인하고 세부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또 안전성 검토는 되어 있는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콘크리트 시공 시 수직하중, 수평하중, 측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및 관리, 해체 시기 및 순서 검토,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막의 설치 위치, 규격, 간격, 또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한 가설 울타리 및 가설 출입문이 풍화주기나 집안 조건, 연결부 등을 견딜 수 있는지, 가설 전기는 외암 접지가 되어 있는지, 누전 차단기는 작동하고 있는지, 가설 장비는 타워 크레인, 리프트, 배치 플랜트 등 설치 해체 작업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 가설공사에 따른 세부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굴착 및 발파공사 중 인력 굴착과 기계 굴착 공법의 안전관리를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집안조사 및 안전작업 계획과 토질 및 암질 변화에 따른 추가 조사의 실시, 집안 굴착 작업의 안전 확보 조치, 흙막이 지보공의 안전 확보 대책, 즉 개척기나 여러 가지 이런 설치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되겠고요. 발파공사 안전관리의 계획을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비탈면 공사의 조사 계획, 비탈면 쌓기 및 깎기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탈면 조사 및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녹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배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공 중에 안정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되며, 비탈면 쌓기는 여러 가지 관련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포솔 두께나 층다짐, 층따기, 지표수 침투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되겠고요. 계획고는 0에서 5m까지는 보통 1대 1.5, 5에서 10m는 1대 2.0, 10m 이상은 별도로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탈면 깎기 공사는 암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검토하고 소단별 암 판정을 실시하여 발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사는 1대 1.5, 풍화암은 1대 1.2에서 1대 1.5, 발파암은 1대 0.8에서 1대 1.0의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콘크리트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 검토입니다.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관리 대책으로 주로 조립 해책 시에 제대로 안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붕괴 위험의 요인은 분석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여야 되겠고요. 철근 조립 작업의 안전관리 대책은 철근 전도 방지, 특히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철근에 찔림으로써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추락 등 이러한 대책을 검토하여야 되겠고요. 콘크리트 공사에서의 안전관리 대책은 타설 중에 펌프카의 붐대에 충돌하거나 또는 고소 작업 시 추락하거나, 또한 후진 레미콘에 협착이나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강구조물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기입니다.
간 구조물은 공장에서 제작 및 운반재가 시공 위치에 설치될 때까지 받침대나 자재의 적지 방법, 또 양중기 사용 등 이러한 주의사항들이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될 것이며, 조립 작업 시에는 인양 장비 및 기계의 배치, 부재의 위치, 가용접 방법 및 위치 등 안전 시공 계획의 전반적인 주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철골 조립 작업 중에는 추락에 따른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전대는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또한 추락 방지망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학습 2장입니다. 안전관리 고려사항을 확인하기입니다. 안전관리 고려사항은 주체별로 안전관리 업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공사의 발주자로서의 안전관리 업무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설계자나 시공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에 대한 위험 요소를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 발주 단계에서는 건설 안전을 고려한 과업 지시서를 설계 조건에 반영을 하여야 하겠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별로 설계서를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공사 발주 단계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심사를 하며, 공사 단계는 안전관리 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 완료 단계에서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건설공사 설계자로서의 안전관리 업무 파악하기입니다. 설계자는 설계 발주 단계에서는 설계 조건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되겠고요. 설계 시행 단계에서는 DFS를 통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공법 및 관련 사항들을 기술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설계 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만 합니다. 설계 완료 단계에서는 설계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 성과품에는 위험 요소를 저감한 대책 등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 DFS와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시공 시 유의사항 및 위험 요소 대처 방안 등이 수록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건설공사 시공자로서의 안전관리 업무 파악하기입니다. 시공자는 착공 이전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되겠고요. 공사 시행 때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안전관리 계획을 이행을 하고 시공계획을 작성 및 검토하고 안전관리 및 교육, 안전점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공사 완료 단계에서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업무 파악하기입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이전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될 것이며, 공사 단계에서는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안전관리 계획서대로 제대로 시공자가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여야 되겠고요.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도 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공사 완료 단계에서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건설공사별 안전관리 주요 검토 항목 확인하기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가 있겠습니다만 건축공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가설, 굴착 및 발파, 지정 및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PC공사, 조적공사 등 여러 가지 공정으로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설공사에서는 설명을 드린 대로 가설 재료의 설치 상태, 비계 안정성, 기계 설치 등의 배치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되겠고요. 굴착 및 발파 공사에서는
공법의 적정성, 안전관리 계획서상의 작성 여부, 또한 지하매설물의 보호 상태, 배수 계획 및 개척 관리 실태, 인적 구조물의 보호 조치 계획 등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안전성, 철근 배근의 적정성, 또한 콘크리트의 치기 방법, 순서, 속도, 타설 높이 등등 여러 가지 검토 사항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철골공사는 사용 부재 장비 등의 적정 여부, PC공사는 부재 장비 등의 적정 여부, 조적공사는 벽체 배치 계획의 적정성, 쌓기 방법의 적정성 등이 검토 항목으로 확인하여야 될 것입니다. 네, 학습 3장입니다. 관련 공사 자료의 활용하기입니다.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령, 기준 및 지침을 수집하고 문서화하여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등은 반드시 법령 및 기준을 문서화하고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참조하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 시공 사례 또는 재해 사례 등을 수집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CSR 건설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설사고를 조회하셔도 되고요.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설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 인력 풀도 구성해서 공사 현장 수행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구성된 전문가 인력 풀에는 해당 건설공사 주변의 현황을 잘 알고 현장 적용 공법이나 공정별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이러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건설공사 특수성 분석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